아침 한기입니다. 이번 편은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가 각종 전투함과 지원함 등 총 24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동해와 오호츠크해 남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소식은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관부가 공개를 한 내용이며 2월 15일 해상자유대가 촬영을 한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유대 소속으로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에 주둔을 하는 제2항공군 소속 해상초계기인 P3C와 아오모리현 무스시에 주둔을 하는 해상자유대 제3호위대군 제7호위대 소속의 구축함 DD-120번 시라누이가 2월 1일부터 추적을 하면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열도에서는 미 해군 해병대, 미 육군 1군단, 미 제25 보병사단 등이 해상자유대와 육상자유대와 함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5척의 전력을 동원해서 해상 훈련을 실시를 하고 중국 해군과 이란 해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해군이 오늘부터 지중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대한민국의 일부 고위급 장성들은 천하태평인 양 자신들의 진급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이 참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국군 장병들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 내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지난 2월 7일 러시아 국방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동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오늘 일본 방위성의 발표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훈련이 동해와 오호츠크에서 실시되었던 훈련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구축함의 한 번하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를 한 훈련 참가 함정의 한 번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하고 일본 통합망료관부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동해와 오호츠크의 어느 해역에서 실시가 되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과 오호츠크해의 동계시의 결빙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호츠크해의 훈련 해역은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해에서의 훈련 해역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본 통합망료부가 발표한 공개 보도자료에 약간의 단서가 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일본 해상자유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 제2항공군과 제7호위대라는 부대명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 해상자유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제7기동 전단과 같은 작전 임무를 수행을 하는 호위 함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해역사령부에 해당을 하는 지역 배치부대라고 해서 두 개의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기동부대인 호위 함대는 예하에 우리나라의 함대와 전단에 해당을 하는 호위대군이라고 부르는 부대가 4개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호위대군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전투단에 해당을 하는 호위대가 2개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호위대에는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8개의 호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32척의 구축함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동함대에 편성된 구축함은 모두 만재배수량 6,000톤 이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DDG 3척,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급 DDH 6척 등 그 해군에서 1급함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의 함정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9척인데, 그래서 한국 해군 전력이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기동 배치 부대는 그 요코즈카, 구레, 사세보, 마이즈루, 오미나토 등 5개 지역에 각각의 1개의 호위대가 이제 분산 배치되어 있고, 호위대별로 2척에서 3척의 구축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배치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 구축함은 좀 작은 거는 배수량이 한 2,500톤급인 그 D2라고 부르는 함정이고요. 좀 큰 거는 DD로 배수량이 한 4,900톤급 정도 됩니다. 운영 척수는 총 14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3척, 그 호위함인 대구급 3척, 인천급 6척, 울산급 4척을 합해서 총 16척의 전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해상자유대의 배치 현황표인데요. 그 요코즈카에 11척이 있고요. 사세보에 14, 구레에 7, 마이지루에 7, 오미나토에 7 해서 총 46척의 구축함을 운용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그 배수량 2,000톤급 이상의 구축함하고 호위함, 초기함 다 합쳐서 이제 23척인데 거의 2배에 해당이 되는 전력입니다. 특히 그 사세보에 주둔을 하면서 그 이제 대한해협을 그 작전 해역으로 가지고 있고, 마이즈루하고 오미나토에 주둔하는 부대가 이제 동해를 작전 해역으로 갖고 있는데,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구축함이 모두 28척입니다. 그 대한민국 해군 전체 구축함의 전력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족인 얘기지만 그 일본 해군력을 폄하하면서 그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의 잠재적 적국인 일본의 군사력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아주 몰지각한 그 국뽕 채널들은 국가 안보에 정말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그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해군력을 그렇게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요. 결국 일본 해군력을 우습게 보는 거는 적을 평가절하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심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러시아 해군의 그 동계훈련 해역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통합 막료간부 자료에 명기된 DD-120번 시라누이라는 구축함이 소속된 부대는 그 오미나토에 배치된 그 호위 기동함대인 호위함대의 제7호위대 소속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이 훈련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북쪽 해상까지 전개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의 내용의 그 설명 내용을 위성지도에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의 모항은 그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진은, 그림은 제가 그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 위치를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다음 이제 이 장면은 그 일본 그 해상자위대의 그 기지 위치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상자위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작전 해역 AOR이라고 하는데, 그 해상자위대의 작전 해역을 구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오미나토에 주둔을 하는 기동함대인 호위함대 제7함대 소속의 구축함이 2월 1일부터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추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니까 활동 해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 해군이 24척의 함정을 동원해서 훈련을 한 해역은 블라디보스톡 앞 해상에서부터 울릉도와 독도 북쪽 해상을 포함을 해서 일본 홋카이도와 오호츠크의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에 참가한 러시아 함정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함정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연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24척의 그 러시아 해군 함정을 이제 상세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우선 그 우달로이급 구축함이 지금 2척이 그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네구시급 호위함이 4척이 참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축함과 그 호위함에서 수상 전투함이 6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바트로스 또는 이제 그리샤 V급, 그러니까 그리샤 5급이라고 하는 그 대잠 호위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3척이 그 훈련에 참가를 했고요. 배수량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눈츠크 3급이라고 하는 이제 미사일을 탑재한,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고속정이 하나 참가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 06363이라고 하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킬로급 잠수함인데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3척이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그 킬로급 잠수함을 총 18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그 전차 상륙함이 3척이 이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게이터급이라는 그 전차 상륙함하고요, 롭처급이라는 그 전차 상륙함에서 3척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추적을 하는 그 마르샬 네데린이라는 급이라는 그 태평양 함대가 딱 한 척을 보유하고 있는 그 특수목적 함정이 있는데요. SV331이라는 이제 배가 훈련에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유류 보급함 AOL이라고 하는 그 알타이급 그 보급함이 하나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잠수함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핵잠수함을 군환을 하는 그 핵잠수함 군환함 이고르 벨루소프라는 함이 참가를 했고, 원양 군환 예인선이 그 4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급이라는 거 한 척하고요, 소른급이라는 거 한 2척, 그 다음에 이제 오츠크급이라는 배가 이제 한 척, 4척이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선이 한 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척이고요. 그 사진에 보면은 이제 그 쇄빙선 하나가 오츠크에서 그 얼음을 깨고 이제 항해를 하면 뒤따라서 그 러시아 해군의 수상 전투함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쇄빙선은 그 민간 상선입니다. 그 카피탄 그레브니코프라는 그 배인데요. 그 민간 상선을 그 이제 전시에 징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인된 그 러시아 해군의 함정의 이제 소속 부대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보면 이 훈련에 참가한 태평양 함대의 예하 부대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36 수상 전투사단, 제165 수상 전투여단, 제44 대잠 구축함여단, 제100 상륙함여단, 제11 수상 순찰사단, 제31 지원함여단, 제34 구원함여단, 제117 수상 순찰사단, 제66 미사일 초계함사단, 제84 지원함여단, 제438 독립군안구조사단, 제114 수상 순찰여단, 제38 수상 순찰사단 등 총 13개 부대에서 뭐 함정을 하나 내지는 2개씩 그 이제 차출을 해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이런 대규모 기동이 이례적이냐 아니면 상시적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어떤 바로메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한 14년 동안 이제 추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그 대규모 기동은
지난 2018년 8월 29일 날 14척이 동시에 기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8년 9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23척이 이제 기동을 한 적이 있고요. 2020년 3월 26일 날 18척이 동시에 기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 번의 경우는 모두 그 일본의 홋카이도와 그 아오모리현 사이에 있는 소야 해협을 통과한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년 만에 그 대규모의 그 함대 기동을 이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해군의 이런 움직임이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를 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0일 날 그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향후 수개월에 걸쳐서 1년의 군사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으로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인 니콜라이 예부베노프 제독은 러시아군의 2022년 훈련 계획에 따라서 러시아 영해와 지중해, 북태평양, 북해, 오호츠크해, 태평양에서 140여 척의 전투함과 지원함을 동원하고 항공기 60여 대와 1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1년의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이 해상훈련에는 러시아 해군의 6개 함대가 모두 다 참가를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다음 주에 그 페르시아만에서 중국 해군과 이란 해군과 함께 그 3개국 연합 상륙작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3개국 연합훈련에는 북해 함대 소속의 전차 상륙함 2척과 일반 상륙함 1척, 발트 함대 소속의 전차 상륙함 3척이 태평양 함대의 그 수상 전투함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월 24일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3개국 연합훈련의 러시아 이름은 CHIRU-2022이고요. 이라는 그 이 훈련의 이름을 Maritime Security Belt 2022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고요. 중국은 2척에서 3척의 대형 수상 전투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참 명명한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또 다른 양상의 그 반미, 대미 전선을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이제 구축을 하는 군사적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러시아, 중국, 북한의 카르텔에 이제 이란이 이제 추가로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해와 오호츠크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4척의 각종 전투함과 지원함을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앞으로 이 지역, 즉 극동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의 해군을 견제하겠다는 러시아의 강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연합 상륙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동해 오호츠크 훈련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전차 상륙함 3척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저희가 앞서서 이제 확인을 했다시피, 이 지역에서 중국과 연합해서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 사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이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인물이 없는 나라였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우울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